안녕하세요, 킨슨입니다. 오늘도 저 자신을 위해서 한번 수박 겉핥기를 해보려고요. 오늘은 파킨슨병의 인지기능장애 메커니즘과 및 치료에 대한 논문을 한번 요약해서 보고 그 요약된 내용을 대충 본 다음에 원문을 한번 보려고요. 그래서 보면은 파킨슨병의 인지기능장애 메커니즘 및 치료, 개요 및 문제제기. 파킨슨병은 운동 증상 위에도 인지기능 저하, 정신과적 증상, 자율신경계 이상 등 비운동 증상이 매우 흔하다. 특히 경도 인지장애 PDMCI는 치매, PDD로의 진행 가능성이 높아 조기 발견과 예후 예측이 중요합니다. PDMCI는 일관되지 않은 경과, 일부는 호전되기도 하고 일부는 악화를 보이며 표준치료법이 부재한 상황임. 표준치료법이 부재한 상황임. 우리가 경도인지장애가 나올 수 있는데 표준치료법이 아직 없다는 얘기죠. 인지기능 장애 양상 PDMCI, 파킨슨 디지즈 위드 마일드 커니티브 임페리먼트. 전체 PD 환자의 27에서 40%에서 나타난다고 하네요. 대표적인 인지 영역은 실행 기능이 장애가 오고 주의력, 기억력, 시공간 능력 같은 게 딸린다는 거죠. 하위 유형으로는 단일 영역 손상형이 있고 다중 영역 손상형이 있답니다. PDMCI 환자 중 최대 80%가 PDD, 약 치매라고 그랬죠. 진행 가능. 그러니까 PDMCID가 약 27에서 40%에서 나타나는데 그 중에 80%가 또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니까 실제적으로는 좀 작은 거죠. 크진 않은 거죠. MRI 소견, 전두엽, 축두엽, 부정엽, 피질이 얇아짐이 PDD, 즉 치매 진행과 관련되어 있다. 바이오메카, CSF, 알파 시누클레인,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A 베타 42, P 타우 등과 연관된 PDD, 파킨슨 디지즈 디멘티아. PD 진단 1년 후에 발생한 치매를 PDD로 정의. 1년 만에 오네요. 발생한 치매를 PDD로 1년 후에 발생한. 유병률은 8에서 15년 이내 50% 이상에서 진행. 인지장애 외에도 환각, 우울, 무관심 등 정서적 문제 동반. DLB 루이소체 치매와 감별이의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병태생리 기전, 신경화학적 기질, 도파민 결핍, 전두엽 선전체 회로의 실행기능 저하, 콜린 결핍, 기억, 학습, 주의력 저하의 주요 원인, 콜린, 노르에프네린 및 세로토닌 감소, 주의, 감정 조절 등 영향. 저희가 도파민만 모자른 게 아니라 콜린도 노르에피네프린 및 세로토닌도 감소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경병리학적 기질, 알파 시누클레인 침착, 루이소체 생성, 피질 기능 저하. A 베타 및 타우 단백질 병변은 PDD와 AD 간의 중복 병리로 작용 가능. 알츠하이머죠, AD가. CSF 및 혈장 바이오메카, 진단 및 예후 예측 지표로 활용 가능하다. 유전적인 요인으로는 콤투가 효소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콤투 억제제를 먹으니까 전두엽 실행기능 조절 관련 도파민 대사, MAPT, 타우 단백질, 후두엽 시공간 기능 저하와 관련. 후두엽의 시공간 기능 저하 기능이 있구나. APOE, 이게 뭐야? 에코포, GBA 돌연변이, 기억력, 시공간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음. 기타 위험 요인으로는 고령, 남성, 운동완만증, 무표정 증후증, 중후형, 우울증, 선망, 병력 등. 그러네요. 여기 보면 아까도 선망, 병력 같은 게 나오네요. 치료 전략, PDMCI 치료, 즉 경증 인지장애증이죠. 파킨슨 디지즈. FDA 승인 약물 없음.
증상 완화 목표의 실험적 약물 시도 중. 도네페질 ACH2환 EI 선택적 아세트콜린 분해 억제 일부 개선 보고. 도파민 제제 작업 기억 주의력의 부분적 효과 있으나 역효과 기능 가능. 도파민제가 인지 쪽에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역효과도 나온다는 그런 말이죠. 크레아틴, 코엔자임 큐테인, 황산화 기반, 기전 기반의 실험적 접근. 코엔자임 큐테인 여기 나오네. 네. PDD 치료, 이건 이제 파킨슨 치매. 리바스티그민, 유일한 FDA 승인 콜린 에스테라제 억제제. 메만틴, 효과 불명화. 아소목세틴, 실행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 가능성이 있어. 비양리학적 증제. 인지훈련, 작업기억, 처리속도 개선 효과. 인지훈련을 하라는 소리죠. 운동요법, 유산소, 저항운동, 댄스, 인지기능 강화. 댄스가 인지기능을 강화한다네요. 엑서게이밍, 운동 인지병합 프로그램, 주의력, 언어, 기억력 향상. 운동하고 인지병합 프로그램. 그래서 왜 보면은 거꾸로 숫자를 세면서 뭘 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영양요법, 오메가3, 비타민D, 엽산 등 가능성 있음. 비침습적 뇌자극, RTMS, TDCS 효과 연구 중. RTMS가 이게 경두개골 뭔가 그건데 한번 GPT한테 물어볼게요. RTMS가 뭐야? TDCS? RTMS가 반복적 경두개 자기 자극이고요. TDCS가 경두개 직류 자극. 왜 이렇게 머리에 뭐 쓰고 이렇게 하는 치료, 뭐 누가 임상 같은 거 받기도 한다고 하던데 그걸 뜻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고요. 결론 및 전망. 인지저하 동반 파킨슨병은 조기 발견이 핵심이며 정확한 병리 기반 진단, 바이오마커 도입, 유전자 분석 등 예후 예측 및 치료 맞춤화의 중요. 아직까지 PDMCI가 PDD 진행 예측은 불완전하므로 아직까지 PDMCI가 경증이 파킨슨병 치매로 진행 예측이 불완전하므로 대규모 종단 연구, 임상 바이오마커 발굴, 다기관 치료 시험이 향후 발전의 열쇠랍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상세하게 볼게요. 아까 본 거를 기준으로 한 번 더 보면은 수박 겉핥기가 또 완성되는 거죠. 파킨슨병 인지기능장애 메커니즘 및 치료, 상세, 서론. 파킨슨병, PD는 알츠하이머 병에 이어 두 번째로 흔한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세계적으로 1천만 명 이상의 유병률을 보임. 전통적으로 운동 증상, 경직, 진전, 자세 불안 등이 중심이었으나 최근 비운동 증상의 중요성이 강조됨. 그중 인지기능장애는 삶의 질, 생존율, 가족 부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침. 초기부터 발생 가능하며 특히 경도인지장애, PDMCI는 치매로의 진행 가능성이 높음. 진단의 다양성, 진단 경과의 개별성, 표준화된 치료법의 부재가 중요한 도전 과제임. 아직 표준화된 치료법도 없다는 거죠. 파킨슨병에서의 인지기능장애, PDMCI, 유병률은 약 27에서 40%. 그러니까 가벼운 인지기능장애는 27에서 40%가 온다는 소리죠. 그 중에 치매로의 이행률이 최대 80%이다. 전두엽 선조체회로 손상 시 실행기능, 작업기능이 주로 저하됨. 전두엽 선조체회로 손상 시 실행기능, 작업기능이 주로 저하됨. 축두엽, 후두엽 피질 손상 시 언어 유창성, 시공간 능력 저하됨. 나 언어 유창성하고 시공간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피질 손상이 아주 되게 안 좋은 건데. 단일 영역형과 다영역형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경미한 손상, 후자는 치매 전환 위험 증가한다. 그렇겠네요. 다영역형이니까. 전두엽 피질 두께 감소는 MRI로도 확인됨. 바이오메커는 알파 시누클레인, CSF 타우, P타우, A 베타 42 수치 등이 진행 예측에 사용 가능. PDD의 정의는 PD 진단 1년 이후 치매 발현 시 진단한다. 누적 유병률은 5년에 약 28%, 20년 후에 83% 이상. 이게 무슨 소리야? PDD 누적 유병률이 5년 후에 28%. 이건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 PDD 하긴 뭐 GPT도 거짓말 많이 해. 아주 안 좋은 얘기네요. 파킨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5년 내에 치매 증상이 나타나며 10년이 지나면 과반수 이상에서 인지장애가 동반되고 장기 생존자의 경우 대다수가 치매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네요.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검증이 필요하죠. 이건 한번 보여드려야겠네. 연구 대상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136명의 환자 2008년도 연구 결과인데요. (5년) 후에 유병률이 약 28%가 치매 진단, 15년 후 유병률이 48%가 치매 진단, 20년 후 유병률이 생존자의 83%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노르웨이 남서부 지역 파킨슨병 환자 224명, 8년 후에 누적 유병률이 78.2%. 그 다음에 2013년 10년 후에 누적 유병률이 86%가 치매 진단. (5년) 후에 약 28%, 8년 후에 78%, 10년 후에 46%.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수치가. 15년 후에 48%. 되게 왔다 갔다 하네요. 뭐 크게 어쨌든 확실한 거는 후배 치매 발병률이 온다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되겠죠. DLB, 누이 소체 치매와 간벌 필요. 치매 발병 시점에 따라 DLB는 파킨슨 증상이 치매보다 늦음. 인지 프로파일, 실행 기능, 시공간 장애, 기억 장애, 알츠하이머와 겹치나 실행 기능 저하가 더욱 심함. 실행 기능 저하가 더욱 심하다. 인지기능, 실행기능. 병리적 기전, 신경화학적 기질, 도파민 결핍, 전두엽 선조체 회로가 실행기능 저하의 결정적. 전두엽 선조체 회로에서 실행기능 저하의 결정적. 실행기능 저하라는 게 뭘 뜻하는 거지? 좀 애매모호한 개념이네. 파킨슨 실행기능 저하가 무슨 뜻이야?
실행 기능이란 계획하기, 주의 전환 유연성, 작업 기억, 자기 억제 이런 걸 뜻한다네요. 네. 섬엽 피질 시상의 기능 저하로 fMRI로 확인됨. 콜린성 뉴런 손상, 아세트콜린 수용체 및 콜린 아세틸트랜스퍼라제 왜 이렇게 어려워? 결핍, 기억, 주의력, 학습 저하, 리그스타민 등 콜린 에스테라제 억제제 사용 근거 제공, 기타 모노아민, 노르에프네프린, 주의, 감정 조절에 관하여 PD 환자에서 감정, 주의 감정, 세로토닌, 해마 및 대뇌 피질 연결 저하, 말기 PD에서 감소. 말기 PD에서는 치매가 확실히 오나 보네. 신경병리학적 기질, 루이소체, 알파시누클레인 응집체, 대뇌 피질 전반의 분포, 특히 전두엽, 대상 피질에 집중, 베타 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 AD와 유사한 병리, 일부는 병합 병리로 PDD 진행 가속화, 뇌 척수액과 바이오마커, 낮은 알파 A 베타 40이 높은 피타우, 인지저하 예측 가능성, 알파 시누클레인 혈중 농도, 음의 상관관계, 인지저하 시 수치 높아짐, 유전학, 홈트 유전자, 전전두엽 도파민 대사 조절, 실행 기능의 영향, 치매 예측은 하기 어렵다. MAPT H1H1, 시공간 인지장애 및 치매 진행과 강하게 관련, APOE, 뭐야 이거, 에코포, 기억 저하와 연관이 있으나 논란이 있음, 가바 변이, 시공간, 작업 기억, 실행 기능 저하, 치매 위험이 높다. 실행 기능 저하, 이거는 제가 환우들한테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작업 기억, 기타 위험 인자, 고령, 질병기간 증가, 남성이 많이 나온다는 소리구나. 우울증, 선망, 병력, 운동 완서형 파킨슨. 운동 완서형 파킨슨. 대부분 운동 완서형 파킨슨인데 여기서 이제 떨림하고는 이제 잠깐 구분이 되는 거죠. 도파민제 내성, 시각적 환각, 심혈관, 뇌혈관 질환 동반 등 도파민제 내성, 도파민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소리는. 치료 전략, PDMCI 치료, 도뇌 폐질, 아세트콜린 분화 억제, 인지기능 개선 효과 보고, 도파민 작용제, 실행 기능 일부 개선, 일부 인지기능 악화 사례도 있음. 그러니까 도파민 작용제 효연제가 우리 먹는 리킵이나 미라펙스, 프라펙솔, 실행 기능 일부 개선이 되기도 하지만 일부 인지기능 악화 사례도 있음. 코엔자임 큐테인, 크레아틴, 산화 스트레스 억제, 실험적 신경보호 가능성, PDD 치료, 파킨슨 치매 치료가 되는 거죠. 리바스티그민, 유일한 FDA 승인 치료제, 대규모 RCT 통해 인지 개선 확신, 메멘틴 효과 논란이 있음. 아토목세틴, 실행 기능 관련된 선택적 노르에프네프린 재흡수 억제제, 일부 RCT에서 긍정적 효과, 비양리적 치료, 인지훈련, 컴퓨터 기반 혹은 펜 종이 기반 훈련, 작업 기억, 처리 속도 향상, 컴퓨터 기반에는 펜 종이에다 글씨 쓰고 이런 거 뜻하나 보죠. 운동요법, 유산소 저항 운동, 댄스 등 실행 기능 주의력 개선, 엑서게이밍, 운동 플러스 인지 복합 작업, 혈백질 변화와 주의력 향상 보고, 영양요법, 오메가3, 엽산, 비타민 D, 혈청 호모시스테인 조절 가능성 제기, 비친습적 작업은 RTMS, TDCS, 실험적 사용 진행조. 이게 경두개골 작업하는 거. 결론 및 전망. PD의 인지기능 저하는 도파민성, 비도파민성 시스템의 복합 결과. 이 의미가 뭐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파민이 모자른 거 플러스 그 주변도 같이
다른 물질도 모자르다는 거, 이걸 뜻하는 것 같아요. PDMCI와 PDD 모두에 대한 예후 예측 바이오메카 조기 진단법 맞춤형 치료 전략이 요구됨. 현재는 없다는 소리죠. 임상가와 연구자는 발병 기정 정립, 대규모 추적 연구, 실용화 가능한 치료법 개발에 협력해야 함. 치료 개입 시점 조기화가 예후 향상 및 삶의 질 유지의 핵심이다. 이 논문이었어요. 밑에는 전체적인 얘기가 나오네요. 2020년 3월 24일이네요. 다시 한번 보면 파킨슨병의 인지기능장애 메커니즘 및 치료에 대해서 한번 본 거고요. 우리가 인지기능장애가 같이 수행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죠. 우리도 느껴요. 저도 느끼거든요. 특히 실행기능, 계획하기, 주의전환 및 유연성, 작업기억, 자기억제, 문제 해결 및 추론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수박 할 있지만. 그러면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다음 거를 보면 목록으로 가야지. 다음 이번은요, 인간의 감정에서 기저액과 손해의 역할. 기저액이 감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겠죠. 역할을 한다는 거겠죠. 한번 보면 서론 및 문제제기. 전통적으로 베이지 강글리의 기저액과 손해는 운동조절 중심 구조로 관주되어 왔으나 최근 연구는 감정인식, 보상평가, 주관적 감정 유발 등 다양한 정서 및 인지 기능에 깊이 관여함을 밝혀냄. 우리가 문제 있는 기저액이 감정인식, 보상평가, 주관적 감정 유발 등 다양한 정서 및 인지 기능에 깊이 관여함을 밝혀냈대요. 이들 구조는 시상을 매개로 광범위한 되뇌피질 및 변형계, 편도체, 전전두엽 등 변형계와 상호 연결되어 있음. 감정 처리에 있어 보상 기반 학습, 베이직 강글레지, 기저액과 예측 오류 기반 조절, 손해의 협력함. 보상 기반 학습인 기저액과 예측 오류 기반 조절인 손해가 서로 협력한다는 거죠. 아, 보상 기반. 지난번에서 봤던 게 기억이 어렴풋이 나네요. 그러니까 예측했는데 효과가 좋다, 보상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도파민이 확 올라가고, 예측하지 못했는데 예측을 했는데 실패한다면 도파민이 비활성화된다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상 기반 학습,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구조 및 기능적 연결망, 기저액의 해부와 정서 기능, 구성, 줄무늬체, 꼬리핵, 피각, 측자핵, 담창구, 시상하핵, 흑질. 역할은 보상학습, 강화학습을 통한 행동선택 및 강화. 도파민 시스템 기반의 보상예측 오류 처리. 편도체와 연계해 감정평가 및 자율신경 반응 조절한다. 기저액이 그렇다는 소리죠. 많이 들어봤죠. 줄무늬체, 꼬리액, 측자액, 선조체, 담창구, 시상하액, 흑질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틀릴 수도 있네. 줄무늬체가 아마 선조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손해에 대해서는 해부와 정서 기능, 구성, 전엽, 후엽, 운동 대 인지. 아, 전엽이 운동, 후엽, 인지. 벌레? 이건 뭔가 번역에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반구엽, 신부액, 예측, 역할, 예측 기반 조절, 지도학습으로 감정 반응, 미세 조정. 후엽은 사회적 감정. 벌레가 아니라 이게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기초 정서, 두려움, 혐오 등과 관련. 이건 뭐야? CRUS, 파스티갈리 뉴클리어? 뭔가 이거는 의학 용어라 잘 모르겠네요.
고차 감정 인식의 활성화. 잠깐만, 벌레가 뭔가 봐야겠다. 실제적으로 손의 벌레라고 한다네요. 해부학적에서 손의 정중앙 부위, 즉 좌우 손해방구 사이를 연결하는 중간 영역을 가리켜 세레브랄 버미스라고 부릅니다. 벌레처럼 길쭉하고 중앙에 길게 위치해 있어서 붙어진 이름입니다. 그러네요. 학습이론과 피질화 구조, 뇌영역, 대뇌 피질은 연합학습, 감각 연관성 강화, 기저액은 강화학습, 도파민 기반, 보상벌 기반의 행동 선택과 습관화, 보상과 벌에 대한 것으로 행동과 선택과 습관화가 된다는 거죠. 손해는 지도학습, 예측 오류, 감정 반응의 조절 및 미세 조절, 허리 펴고 등 펴고, 예시, 화난 얼굴 인식은 기저에게 과거 보상 패턴에 따라 반응을 선택하고, 손해는 예측 오류에 따라 반응을 조율한다. 이게 뭐 어떤 사람이 화가 났을 때는 헛소리를 해가지고 빵 해가지고 벌이 받았을 경우엔 비지 경길리가 그걸 인식한다, 이런 뜻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손해는 예측의 오류에 따라서 반응을 조율한다는 그런 소리. 정서 처리에서 통합 자공, 감정 청킹 모델. 이 청킹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참 뭔 뜻인지 알 것 같은데 말로 설명하기도 어려운 건 지금 모른다는 거죠. 한번 찾아볼까요? 청킹. 청킹은 어려운 정보를 작고 기억하기 쉬운 덩어리 청크로 나누어 기억을 더 잘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010-1234-5678 요렇게 청킹 기능이구나. 감정 청킹 모델. 감정도 청킹 모델이 되는구나. 베이직 강글리에, 즉 기저액은 반복된 감정 자극에 반응하여는 자동화된 반응 패턴 청크를 형성. 베이직 강글리에서 감정 자극에 반응하는 자동화된 반응 패턴 청크를 형성하는구나. 손해는 해당 청크의 정확성 검토 및 수정, 예측 오류 신호를 통해 피질 반응을 업데이트. 피질 조절 및 동기화. 베이직 강글리에 기저액은 감정 반응의 시작, 중단, 게이팅을 조절하고 습관화에 관여. 시작, 중단. 손해는 감정 반응의 정밀도야 주관적 일치성을 유지한다. 즉 에스틴 시상인 거, 시상으로 기억나는데 잠깐만요. 맞아요. 섭살라미 뉴클리어 시상하부액. 사실 뭔지는 모르죠. 대충 그냥 안다고 생각하는 거지. 임상적 통찰, 파킨슨병과 기저액, STN 작업, 딥 브레인 시뮬레이션. DBS 수술이 시상하부 쪽을 하잖아요. 슬픔, 두려움, 인식저하, 충동 조절 장애 발생. DBS 수술이 시상하부에 할 경우에 슬픔, 두려움, 인식저하,
충동 조절 장애가 발생한다. 이거는 경험적으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좌우측 비지 기능 차이는 정서 처리 편측성 암시. 정서 처리의 편측성. 말 어렵다. 이거 한번 물어보자. 이건 한번 보셔야겠는데요. 보이시나요? 좌측 기저액, 즉 오른쪽이 안 좋은 사람들은 언어, 논리계획, 양성 감정과 더 관련, 접근 행동이나 긍정적 동기와 연관 있음. 우측 기저액, 저가 우측 기저액이거든요. 공간 지각, 부정 감정, 회피 행동과 관련, 불안, 공포, 분노 반응에 민감한. 우측 병변은 감정 조절 장애, 충동 속 사회적 무감각. 좌측 병변이 우울증, 무동증, 동기 저하, 언어 관련. 이거 의미가 상당히 크네요. 보면은 우울증 있는 한우들이 좌측 병변인가 보다요. 뇌가 오른쪽으로 온 사람들이 우울증이 많이 오는 건가? 그런 뜻인가? 어쨌든 손해병변은 감정둔화, 사회적 인식장애, 정서적 반응 오류, 공반, 자폐증, 우울증, 불안, 충동성 등 연관성 높음, 손해변성, 후회, 논란과 같은 정교한 감정 처리의 결손이 나온다. 손해위축증 한우들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감정둔화, 사회적 인식장애, 정서적 반응 오류, 동반, 자폐증, 우울증, 불안증, 충동성과 연관성 높음, 손해변성, 후회, 논란과 같은 정교한 감정 처리의 결손이다. 비지 베이직 강글리의 손의 직접 연결과 상호작용. 최신 연구는 시상하부에서 뇌교액, 손해로 담창구에서 치상핵 간 직접 연결 존재를 확인했다는 거죠. 이 연결은 운동뿐만이 아니라 인지 정서 처리에도 병렬로 작용. 짧은 시간에 상호작용은 빠르고 조화로운 감정 반응 가능하다. 우리 감정이 참 미묘하다는 거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결론 및 연구 방향. 비지와 손해는 감정 처리에서 선택과 조율의 핵심 주체. 선택, 시작 및 끝. 조율은 손해가 한다는 거죠. 감정 상태와 반응은 이 두 구조의 협력적 피드백 루프에 의해 정밀하게 조정됨. 향후 연구는 보상 예측 오류 기반의 정서학습 부분, 질병 상태에서 비지, 손해 연결 변화, 정서, 인지, 운동 통합 모델 구축에 집중 필요. 핵심 기능. 기저액은 선택, 보상, 습관화, 손해는 조율, 예측, 정밀화. 학습 형태는 강화학습, 도파민, 손해는 지도학습, 예측 오류 최소화. 감정 영역. 기저액은 보상평가, 습관적 정서 반응 형성, 감정 강도 조절 및 주관적 일치 유지성, 병리 연관, 중독, 충동 조절, 파킨슨 치매, 우울, 자폐, 정서 무감각. 기저액에 문제가 있으면 중독, 충동 조절 장애, 파킨슨 치매, 연결 경로, 편조체, 시상, 피질, 시상. SNT가 시상인데 뭐 시상이 또 나와. SNT가 시상 맞는데 시상하보인가? 시상과 시상하보가 틀린 건가? STN
SN 하고 시상은 틀려? 아, 시상 하부액이구나. STN이. 시상이 탈라무스. 맞아. 탈라무스가 시상. 이렇게 됐다. 조금 더 상세히 요거까지 한번 보죠. 인각 감정에서 기저액과 손해의 역할. 서론. 전통적으로 기저액과 손해는 운동 조절 기능에 국한되어 연구되어 왔음. 그러나 최근 수십 년간 연구는 이 두 피지라 구조가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함. 이 두 구조는 감정과 관련된 대뇌 피질 영역, 전전두엽, 대상 피질 등 및 번영계, 특히 편도체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감정 생성, 조절, 학습에 깊이 관여함. 저자들은 이러한 구조적, 기능적 연결망을 바탕으로 감정인식, 표현, 학습, 예측에서 역할을 학습 메커니즘 중심으로 통합해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됨. 이게 뇌죠. 뇌. 잠깐만요. 이건 베이직 강글리에 셀러브로 콘텍스트 봐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시상하고 어떤 부분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온 거죠. 하나씩 찾아볼까요? 대뇌 피질, 그리고 대뇌 피질에서는 운동 영역이 이 부분이고 사회적 구성, 사회적 부분이 이 부분이고 감정이 이 부분이고 베이직 강글리에서는 이 부분이고 역시 영역이 다 틀린 거죠. 이건 뭐지? 손해죠? 손해에서는 이 부분이고 손해는 이렇게 영역을 번호로 마련하나 보네요. 이거 아까 버미스 이게 벌레라는 그런 뜻인데. 그럼 저거만 볼까요? 이게 운동회로, 연합회로, 어소시에이티브 서큐트, 고차적인 인지, 그 다음에 림빅 서큐트, 번영계, 감정, 동기, 보상, 충동 조절. 결과론적으로 대뇌, 기저에 손해가 다 연관이 돼 있다 이 말인 거네요. 대뇌 피질, 뇌간, 손해 운동, 연합, 변형계 기능 세분화 각 기능에 대해서 색깔이 칠된 부분이 각 기능의 일반적인 주요한 영역을 강조하며 광범위한 피질 영역을 가진 각 세분에 관한 뚜렷한 연결성을 보여줍니다. 뭐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운동, 연합, 사고, 정서적인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대뇌, 기저의 손해가 서로 이런 부분이 연관되어 있다 이 말이죠. 피지라 정서 신경회로, 기저액과 손해의 위치, 기저액, 주요 구성, 손조체, 피각, 꼬리액, 측자액, 담창구, 시상하액, 흑질, 주된 입력은 대뇌 피질, 특히 전두엽, 전대상 피질, 편조체로부터 주된 입력이 되고 주된 출력은
시상에서 다시 피질로. 보상 예측, 행동 선택, 습관화, 정서적 자극의 가치 평가. 도파민 시스템을 통해 보상 예측 오류를 신호 생성을 한다는 거죠. 손해는 피질, 전혀 푸엽, 신부액, 치상액, 중간액, 폐상액. 주된 입력은 대뇌 피질 및 감각계, 뇌교를 통해서. 주된 출력은 시상에서 피질로, 신부액에서 기저액으로 직접 연결 가능.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친해진 것 같아요. 닫고 읽다 보니까. 오차 기분 학습을 통해 정서적 반응의 정밀도와 예측성 향상. 정서적 상황에 대한 모델 기반 예측을 담당한다. 학습이론 정서 처리 세 가지 시스템. 강화 학습은 기저액, 보상 기반 도파민, 어떤 자극 행동에 긍정적 결과를 낳는지 학습한다. 기저액이 그런 걸 한다는 거고. 강화 학습, 지도 학습은 손해, 예측 오류 기반, 감정 반응의 시기, 강도, 적절성을 정밀하게 조절한다. 연합 학습은 대뇌 피질, 이게 뭐지? HBB 헤비야 방식? 한번 볼까요? 뇌의 시냅스가 함께 활성화된 뉴런끼리 연결이 강화된다는 원리 기반의 학습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쓸수록 그 회로가 더 강해진다는 이런 의미죠. 뭐 연결이. 감정 반응은 이 세 시스템이 병렬적으로 작동하여 구성됨. 위에 위협 자극, 기저액은 과거 보상 벌 패턴을 기반으로 즉시 반응 결정. 손해는 반응의 정확성과 강도를 조절함. 맞아요. 우리가 약간 가끔 가다 보면은 어떤 위협적인 자극이나 어떤 이벤트 발생했을 때 조금 약간 반응이 늦거나 멍하니 있는 그런 경향이 좀 있죠. 기저액의 정서 처리 기능, 구조적 경로, 감정 입력, 편도체, 전두엽 축착에서 선조체로 유입, 출력 경로, 담창구, 흑질, 치상, 피질, 정서 표현의 영향, 기능적 역할, 보상 기반 행동 강화, 좋은 감정을 유발한 행동은 더 자주 반복됨. 감정 청킥, 자주 반복된 정서적 반응을 하나의 단위로 자동화. 부정정서 억제, 치상하부 등은 과도한 감정 반응을 억제하는 기능도 수행. 병리적 시점, 파킨슨병 등 베이지 강글리의 손상 시 감정 표현 감소, 슬픔 분노 인식 저하. 치상하부 DBS 수술 이후 정서 충동 증가 및 사회적 단서 처리 오류 발생. 손해의 정서 처리 기능은 입력은 감각 피질, 편조체, 전전두엽에서 뇌교를 통해 전달. 출력은 심부액, 시상, 기저액, 전전두엽, 축두엽 등으로. 기능적인 역할, 예측 오류 기반 조정, 예상된 감정 반응과 실제 감정 반응 간의 차이를 보장한다. 감정의 정밀성 및 시간 조율, 미묘한 감정 반응 차이를 조절함. 사회적 감정 인식, 이건 이제 그 손의 영역을 뜻하는 거죠. 공감, 민망함, 당혹함과 같은 복합 감정의 활성화. 병리적 시점, 손해병변, 정서적 동감, 공감 능력 저하, 분노 폭발, 슬픔 표현 저하, 자폐 스펙트럼 장애, ADHD, 양극성 장애 등과 관련된 보고됨. 기저액과 손해의 상호작용, 최근 동물 및 인간 연구를 통해 이들 간의 직접 연결 존재가 확인됨. 기저액과 손해가 직접 연결됐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시상하부에서 뇌교액 손해로
담창부에서 치상액으로. 그렇지. 담창부가 이게 기저액이고 치상액이 아마 손에 있는 걸 거예요. 이 연결이 감정 반응이 정확하고 빠르게 발생하도록 병렬로 작용할 수 있게 함. 감정 상태를 선택하고 베이직 강글리가 그 상태를 정밀 조절하며 손해가 상황에 맞춰 적응하도록 협력함. 지금 이게 이제 그 그림이 나온 거죠. 대뇌, 베이직 강글리의 기저액, 손해. 이게 운동, 연합, 정서적인 것들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스트라이텀 기저액이죠. 선조체, 기저액의 선조체. 담창구, 시상하액, 시상. 계속 어용부영 마치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흑지 서브스텐시아 니그라. 하여튼 이렇게 대뇌, 손뇌, 기저액이 감정 상태의 그 정밀 조절하고 하는 것들의 모든 거, 운동, 연합사고, 감성 등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베이직 강글리의 손의 피질의 연결 및 기능. 이 그림은 베이직 강글리의 손의 피질 내 관련 경로와 구조적 구성과 기능을 보여줍니다. 감정 자극을 처리하는 동안 이러한 영역들, 편도체, 해마 등은 유입되는 정보를 협력적으로 분석하고 행동 경향, 생리적 변화, 주관적 감정을 포함한 적절한 반응을 생성합니다. 모든 정보를 다 받아서. 녹색 화살표는 흥분성 경로, 빨간색 화살표는 억제성 경로, 파란색 화살표는 시상하부에서 발생하는 도파민 경로를 나타냅니다. SN은 흑시 서브스텐시아 니그라는 흑질, GPI, GPE는 내외측 담창구, STN은 시상하액, PN은 내교액, DCN은 신부손해액, IO는 하울리브 핵입니다. 아이고, 이름들이. 신호를 이렇게 병പ്പെ서 청킹 해가지고 결론을 낸다, 이런 뜻이다. 음성 감정을 처리하는 변형기 청킹 과정에 의해 감정의 발현 처리는 1차 청각 피질에서 상측 측두 피질, 하측 정두 피질 3단계로 나뉩니다. 동시에 기저액과 연결을 통해 기저액은 맥락을 반복적으로 평가하고 감정 또는 운동 인지, 시퀀스 표현을 형성하거나 제어하기 위해 행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저액이 사건과 시간 구조적 구성에 민감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감정 시퀀스가 반복될 때 기저액은 변형계 청각 처리 시스템 등 각종 청크라고 하는 이러한 시퀀스 단위의 표현의 단위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 이 작은 청크를 결합하여 각 단계의 주의의 제어가 필요 없는 활성화되어진 주어진 자극에 대해 단일 시퀀스 반응을 위해 더 큰 대표 청크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손에는 이러한 덩어리들이 성능에 의존하는 내부 모델의 예측 오류를 모니터링하고 진행 중인 순차적 행동에 대해 조정을 유발하고 최적의 반응을 위해 필요에 따라 통제된 처리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허가를 받아 각색되었습니다. 결론 및 미래 방향. 감정은 이성적인 인지 피질이 감정은 이성적인 인지 피질의 계산만이 아니라 피질하 시스템, 기저액과 손해에 의한 자동적 경험 기반의 조종이 핵심입니다. 비지는 무엇을 느낄지 선택하고 손해는 어떻게 느끼고 반응할지 조율함. 임상적 치료에서 두 구조를 분리해서 보지 않고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함. 향후 연구. 베이직 강글리아하고 손해 손상 환자의 감정장애 비교, 강화학습과 지도학습 간의 상호작용 모델 정립, 감정 조절 훈련에 대한 신경하소성 기반 중재. 네, 뭐
저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몇 시지? 얼마나 됐지? 한지가? 어쨌든 오늘 그만하고 자야겠다. 좀 더 하고 싶은데 참아야지. 볼까요? 이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 대해서 인간 감정과 기저에 2020년도에 나온 논문이래요. 볼까? 마지막 하나 남았으니까 맞춰야겠다. 도파민 과다 복용 가설 및 과다 복용 가설 증거 및 임상 적용 및 도파민 과다 복용. 도파민이 신경 전달 물질임이 밝혀진 지 약 50년. 파킨슨 환자가 경구 레보도파를 통해 운동 증상 완화 효과를 본다는 사실이 확립된 지 수십 년이 지나. 그렇죠. 레보도파는 운동 증상 완화 및 효과는 분명하지만 도파민 작용제 치료가 일부 환자의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반면 다른 환자에게는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됨. 지난 20년 다양한 연구 결과에서 도파민 작용제가 정상적인 신경 구조 작용과 관련 행동을 저해할 수 있음이 밝혀짐. 역전학습, 운동 순서 학습, 기타 인지 과제, 도파민 수치와 수행 능력 사이에는 역유자형 관계가 있으며 이는 단순하지 않고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일단 역전학습이 뭔가부터 찾아봐야겠네요. 역전학습은 학습된 규칙이나 자극 보상의 관계가 바뀌었을 때 그 변화에 유연하게 적용하고 행동하는 전환 능력을 말합니다. 이전까지 맞았던 선택이 이제 틀릴 때 그걸 알아채리고 행동을 바꾸는 과정. 아, 그게 역전학습이구나. 역육자형 관계는 뭐야? 음악이 끊겼네. 다시 해야겠네. 아직도 헷갈리네. 뇌과학에서 활용해 얘. 역유자, 도파민 전전지역 기능. 수치가 너무 낮으면 무기력, 너무 높으면 산만. 한번 보면서 봐야겠네요. 아, 이거는 다음에 할까? 너무 힘든데요. 다음에 할게요. 졸리네요. 씻고 자야겠어요. 좋은 밤 되세요.